목행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6학년 체육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음, 선생님 이름은 어경준이고요. 과목은 체육입니다. 수업 방법은 그 10분 내외에 선생님이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간단한 과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과제가 진짜 간단할 거예요. 그 교과서에 뭐를 한 단어 한 문장 정도 쓰거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요런 과제를 어떻게 검사할 거냐면 사진으로 무언가를 썼다라는 것만 보이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등교 후에 교과서를 제출해서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볼 거니까 요거를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한 대로 성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이 수업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평소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운동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게 5학년 수업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5학년 수업도 함께 준비하다가 좀 따왔어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교과서 120쪽, 121쪽이 되겠습니다. 책을 펴시고요.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철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떠올리겠죠. 그네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살면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운동시설 아니면은 그 동네마다 지나가다 보면 운동시설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 걸 떠올릴 텐데 체육관도 운동시설에 포함이고 뭐 그렇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도 운동시설 스케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운동시설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운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 봅시다. 우리 집 주변에 학교에도 포함해서 운동시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운동시설이 있고요. 학교에 운동시설 많이 있죠. 체육관 있고 운동장에 있고 저기 놀이시설 있죠. 유치원 앞쪽에 놀이시설 있고 등등등. 운동장도 운동시설이에요. 이런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뭔가 이제 체육관에서 같은 데서 운동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치는 거죠.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어떤 상처들이 있을까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5학년 수업 내용이 좀 좋아서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다음이거나 운동시설 안전하게 이용하는 원칙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시작 전에 시설과 주변이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큰 돌이 없는지, 장난이나 위험한 행동 금지,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요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험한 행동하다 다치는데 선생님이 사례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그 등나무에 공이 올라갔는데 거기는 공을 꺼내겠다고 그 벽돌 같은 걸 던져서 공을 맞춰서 꺼내겠다고 하다가 밑에 있는 학생이 벽돌에 맞아서 병원으로 이렇게 응급실로 간 적이 있습니다. 피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장난은 아닌데 위험한 행동이죠. 이게 시작 전에 그 위험한 돌 같은 걸 치워놓고 운동을 했으면 이게 또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올바른 이용법을 알아보고 이용하기. 이 운동 시설에 보면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다라는 그 올바른 운동법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고 이용하면 좋습니다. 실내 시설일 경우에 체육관 같은 비상구의 위치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급히 도망가야 된다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비상구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그때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극장 같은 걸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구의 위치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면 부상에서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네를 이용하다가 이 선생님이 담임했던 학생인데 그 그 주 경찰서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그 생명을 구했다고 여학생인데 그 2학년 학생이 그네 같은 데서 놀다가 이렇게 줄넘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놀다가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목이 졸린 거예요. 줄넘기에 있는 데서 그 줄넘기에 그 줄에 목이 걸린 거예요. 그 그네에 있는 데서 그래서 목이 걸려서 이렇게 숨이 막혀서 킥킥대고 있는데
선생님 반 학생이 지나가다가 가방에 마침 가위가 있어서 그걸로 줄을 끊어줘가지고 애가 발버둥 치다가 살았죠.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표창을 받고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걸려있던 학생이 위험한 장난을 했던 학생이 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담임을 하게 돼가지고 그 되게 재밌는 인연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 거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첫 번째 사례.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쇼크. 정신 잃고 쓰러지는 거죠. 갑자기 무리 운동을 할 때,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쇼크가 생기는데 식은땀, 어지러움, 그리고 구역질 같은 거, 그리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서늘한 곳에 눕게 하고요.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옷 같은 게 꼭 조이는 옷을 풀어줘야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게 좀 돌아옵니다. 이게 쇼크 증상이 오는 채로 이게 그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생님이 자전거 타다가 쇼크 증상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가만히 서서 앉아요. 주변에 앉아가지고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막 눈앞이 막 까매지고 막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식은땀 나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안정을 취해주면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이 뼈가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골절이라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것. 심하게 부딪혔을 때 넘어졌을 때 생기고요. 운동시설 이용하다가 골절 있을 수 있죠. 떨어지거나. 증상은 심한 통증이에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부러진 것이 밖에서 봤을 때 몸이 이렇게 부러진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뼈가 부러지면은 꺾이죠. 이때는 상처 부위를 보호해야 돼요.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119 불러서 그 손가락 같은 데 골절을 가지고 119를 부를 필요는 없고 내가 걷거나 움직이기 힘들 때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움직여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골절은 생명에 지장은 많이 없어요. 그 대신에 상처를 안전하게 보호한 채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긁히는 상처. 찰과상인데요.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요. 이거는 거치면에 쓸려서 이제 화상 비슷하게 같이 오는 경우죠. 쓰라리어요. 피가 많이 나죠. 이때 소독을 안 해주면은 흉집니다. 소독을 잘 해주고 상처 관리를 잘 해주세요. 선생님도 무릎에 그 찰과상 때문에 흉진 게 있는데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이 흉이 많이 집니다. 딱지 띄면은 또 흉집니다. 딱지 띄지 마세요. 다음은 접질리는 거. 발목이 이렇게 되면은 인대를 다치게 돼요. 염좌인데요. 골절이랑 구분이 잘 안 가요. 고통이 비슷하고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관절 부위에 힘줄이 있기 때문에 관절 부위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염좌는 골절보다는 그 회복이 빠르고 후유증이 많이 안 남는데 문제는 한 번 다친 곳은 쉽게 다치게 됩니다. 그 힘줄이 끊어지거나 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음에 삔 데를 또 쉽게 삐게 되니까 깁스를 하고 회복기에 무리를 안 해서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볍게 봤다가 다쳤던 데 맨날 다칩니다. 다음은 요게 멍드는 거. 멍이 심하게 들었죠? 타박상인데요. 날카롭지 않은 곳에 부딪힌 겁니다. 이때 누르면 통증이 심하죠. 압통이라고 하고요. 그 통증이 심한데 얘는 안 누르면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잘 보호해줘야 되고 눌리거나 쓸리지 않도록 통증이 심하면은 심장보다 높이 들어주면은 그 통증이 좀 조금 줄어듭니다. 편한 자세를 취하고 상처 부위만 이렇게 들어주는 그 처치법을 쓰면 되고요. 얘는 회복이 빨라요.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타박상이랑 골절 이런 심한 상처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그냥 멍만 든 건지 안에 있는 뼈가 괜찮은지 봐줘야 돼요. 다음은 이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자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양해요. 찔리고 날카로운 것에 찔리고 긁히고 베이고 뭐 이런 걸 다 자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출혈이 심하죠. 피가 많이 나요. 지혈 잘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얘는 감염의 상처 부위가 오래 노출돼서 감염의 위험이 세균이 이렇게 상처 부위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이 뾰족한 물건에 상처를 입었을 때 심각한 그런 병들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으니까 소독 잘해야 돼요.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119에 가면 좋겠고 그 어느 정도면 출혈이 심한 거냐 생각하기 어렵죠? 피가 잘 안 멈추면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꼬매면 회복이 조금 빠릅니다. 흉터 그 얘는 119 불러서 병원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든 빨리 이렇게 상처 부위에 싸매고 병원에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출혈이 심하고 못 움직일 경우에는 119 불러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됩니다. 흉터가 생기기 쉬워요. 상처 관리 잘 해주세요. 마지막인데요. 근육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건데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데 쥐가 났다고 하죠. 우리 흔한 말로 흔한 거죠. 얘는 뭐 심한 응급 상황은 아니에요. 그 후유증도 별로 없어요. 무리한 운동을 오래 지속하면 쥐가 납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요. 날카로운 통증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통증이 정말 심하죠. 되게 아파요. 근육의 떨림이 보여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아픈 부분을 당기는 자극을 주면은 조금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가 쥐가 났으면은 또는 내가 쥐가 났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너무 세지 않게 살살살살 주물러 주세요. 그럼 회복됩니다. 쥐가 났을 때는 이렇게 쉬어줘야지 당장 괜찮아졌다고 또 운동을 계속하면은 금방 쥐가 납니다. 수영하다 쥐 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충분히 쉬어주세요. 한 번 났으면. 오늘 학습 과제입니다. 내가 경험하거나 직접 보았던 응급 상황을 가족과 이야기해보고 말해보고 121쪽 빈 곳에 짧게 한 줄 정도로 써봅니다. 언제, 뭐 때문에 누가 다쳤었다 이 정도로.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날 수업이었습니다.